많은 사람이 KF-21 복좌형을 보며 그냥 훈련기 아니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전혀 다릅니다. 이 2인승의 진짜 가치는 뒤에 앉은 한 사람이 전장을 따로 본다는 데 있습니다. 앞좌석 조종사가 비행과 회피 교전 기동에 집중하는 동안 뒷좌석은 AESA 레이더, 적외선, 탐지 장비, 데이터 링크, 전자전 임무, 그리고 앞으로 연결될 무인기 편대까지 동시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 때문에 KF-21 복좌형은 단순한 훈련용 보조기가 아니라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의 지휘 노드로 해석됩니다. 겉으로는 좌석이 하나 더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장 관리 능력 자체를 한 단계 올리기 위한 설계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KF-21 개발 과정에서 제작된 시제기는 모두 6대입니다. 이 가운데 4대는 단좌형이고 2대는 복좌형입니다. 2023년 2월 20일 사천에서 KF-21 4호 복좌 시제기가 첫 비행을 실시했고 이 비행은 오전 11시, 19분 이륙 11시 53분 착륙으로 34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신형 조종사 훈련용이라는 설명이 붙었지만 같은 복좌 시제기는 2026년 6월 체계 개발 완료 시점까지 설계 차이에 따른 영향 검증과 AESA 레이더 항전 장비 시험 등 각종 비행 시험에 투입되는 일정이 함께 제시됐습니다. 즉, 뒷좌석은 단지 학생 조종사를 태우는 공간이 아니라 시험과 임무 확장의 여지를 처음부터 품고 있었던 셈입니다. 복좌형을 별도로 2대나 만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 숙달 훈련만 생각했다면 시험 전력에 한정된 자원을 그렇게 배분할 이유가 크지 않습니다. 더 주목할 대목은 양산일 호기입니다. 2026년 3월 25일 공개된 첫 양산형 KF-21 역시 2인승으로 나왔습니다. 이 장면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공군이 가장 먼저 받아들이는 양산 기체를 굳이 복좌형으로 선택했다는 사실 자체가 한국군이 이 플랫폼을 단순한 훈련기, 보완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임무 통제와 전술 확장에 활용하려 한다는 신호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한국 공군은 2028년까지 KF-21 40대를 받고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 큰 그림 속에서 복좌형은 소수의 특별 기체가 아니라 미래 교리의 실험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하자면 지금의 복좌형은 당장 눈에 보이는 성능보다 앞으로 붙게 될 역할 때문에 더 중요합니다. 왜 이런 판단이 가능할까요? 이유는 현대 공중전의 업무량이 이미 조종사 한 명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투기는 단순히 적기를 보고 미사일을 쏘는 기계가 아닙니다. 탐지 식별, 우선순위 판단, 아궁이와 정보 공유, 지대공 위협, 회피, 전자전 대응, 장거리 무장 운용 표적, 재할당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무인기 여러 대를 편대로 붙여 정찰 전자교란, 미끼 임무 지상 타격 보조까지 시키려면 누군가는 전장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바로 그 역할에 가장 적합한 구조가 2인승입니다. 그래서 KF-21 복좌형의 뒷좌석은 보조 좌석이 아니라 전술 관리자 자리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습니다. 한 명이 비행과 생존을 담당하고 한 명이 감시와 연결과 통제를 담당하는 순간 전투기는 단순 플랫폼이 아니라 소형 전투체계로 바뀝니다. 특히 한국이 추구하는 방식은 단순히 기체 성능만 높이는 방향이 아닙니다. 제한된 예산과 시간 안에서 전력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입니다. 그 관점에서 복좌형은 매우 경제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전용 공중조기 경보기를 늘리는 것보다 훨씬 앞선 위치에서 상황을 보고 별도의 유인 공격기를 더 들여보내는 것보다 더 낮은 위험으로 임무를 분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유인 전투기에 여러 무인기를 결합하면 적 방공망 안쪽으로 먼저 무인기를 들여보낼 수 있고 유인기는 한 발 뒤에서 센서와 무장을 관리하며 전투 전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복좌형 뒷좌석은 바로 그 결합점을 담당합니다. 이 그림을 뒷받침하는 실제 프로그램도 등장했습니다. 2025년 2월 25일 한국은 로우스라는 저피탄 무인 윙맨 체계 시제기를 공개했습니다. 이 체계는 한국형 유무인 복합의 핵심 플랫폼으로 소개됐고 KF-21과 함께 운용되는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프로그램은 2021년에 시작됐으며
첫 시제기의 초도 비행은 2025년 말이 목표로 제시됐고 2027년에는 유인기와 무인기의 협동 비행 시험이 계획됐습니다. 임무도 분명합니다. 정찰 전자전 타격입니다. 즉 사람이 탄 KF-21이 전장 중심에서 상황을 읽고 무인기는 더 위험한 방향으로 먼저 들어가거나 더 넓은 공간을 대신 커버하는 구조입니다. 이 조합이 완성되면 유인기는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지고 무인기는 전술적 소모를 감수하면서도 더 깊숙한 공간으로 투입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오리 X2라는 이름이 나오는 이유도 분명해집니다. 이 명칭은 한국형 무인 전투 체계의 미래 이미지를 상징하는 표현처럼 소비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름 자체보다 개념입니다. 한국이 노리는 것은 단순한 무인기 한 대를 추가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한 대의 유인 전투기가 여러 대의 저피탄 무인기를 거느리고 들어가 감시, 교란, 공격 표적 확인을 분담하는 체계입니다. 그렇게 되면 KF-21 복좌형의 뒷좌석은 단순한 두 번째 조종석이 아니라 작은 공중지휘소가 됩니다. 전술 상황판을 보고 무인기에게 임무를 재분배하고 적 방공망을 시험하며 필요하면 유인기 생존성을 위해 무인기를 먼저 전진시키는 구조가 가능해집니다. 즉, 가오리 X2라는 이름이 던지는 진짜 메시지는 무인기 자체보다 그것을 지휘하는 유인 플랫폼의 변화에 더 가깝습니다. KF-21은 이미 시험 과정에서 성능의 기반을 입증해왔습니다. 2022년 7월 19일 초도 비행에 성공했고 2024년 5월에는 마하 1.8을 넘겼습니다. 같은 해 5월에는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 시험과 AEM-2000 시험을 수행했고 ESAA 레이더로 87km 거리의 드론을 추적해 1m 이내로 접근한 시험 결과도 공개됐습니다. 2024년 11월 28일에는 누적 1000회 무사고 비행 출격 기록도 세웠습니다. 2025년 4월 8일에는 KC-330 공중급유기와 야간 공중급유 시험까지 성공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KF-21이 단지 멋진 형상만 가진 전투기가 아니라 장거리 작전과 네트워크 전투로 확장될 준비를 실제 시험으로 밟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복좌형은 그 가운데서 단순한 파생형이 아니라 미래 임무를 가장 먼저 실험할 수 있는 시험장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KF-21 블록 1의 성격입니다. 초기형은 공대공 중심 능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플랫폼 자체는 빠르게 전력화하되 더 복잡한 공대지 임무와 심화된 임무 확장은 단계적으로 붙이는 방식입니다. 바로 그래서 복좌형과 무인 윙맨의 조합이 더 의미를 가집니다. 유인 전투기가 공중 우세와 상황 인식을 맡고 무인기가 전방에서 전자전이나 지상 위협 탐지 위험 지역 접근 임무를 담당하면 블록 1단계에서도 전력 효과를 크게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한 대의 KF-21이 실제 전장에서는 한 대의 전투기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센서와 여러 플랫폼을 묶는 지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전술 수준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교리와 수출 전략까지 흔들 수 있습니다. 지금 세계 여러 나라가 전투기 한 대의 절대 성능보다 유무인 복합 체계 전체를 보고 있습니다. 기체값만 비교하던 시장에서 이제는 어떤 국가가 자국 전투기와 자국 무인기, 자국 레이더, 자국 미사일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제공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KF-21이 복좌형과 무인 윙맨 개념을 실제로 묶어 보여주기 시작하면 한국은 단순히 전투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라 전투 체계를 파는 나라로 올라설 수 있습니다. 그만큼 복좌형은 기술적 의미를 넘어 산업적 의미도 큽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2인승이냐는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답은 단순합니다. 더 많은 사람을 태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많은 임무를 동시에 처리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명은 기체를 살리고 한 명은 전장을 다룹니다. 한 명은 순간의 회피 기동을, 한 명은 전체 작전의 흐름을 맡습니다. 특히 스텔스 무인기와 함께 움직이는 시대에는 조종사 혼자 모든 것을 처리하는 구조가 점점 비효율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이 복좌형을 시제기 단계에서 2대나 만들고 첫 양산형까지 이 인승으로 내놓은 흐름은 우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이미 답을 말해줍니다. KF-21 복좌형은 훈련기처럼 보이지만 실은 한국 공군이 미래 유무인 복합 전투 방식을 시험하고
실전화하기 위한 핵심 연결 고리입니다. 그리고 이 복좌형의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는 네트워크 전장이 깊어질수록 조종사의 눈앞에 뜨는 정보량이 폭증하기 때문입니다. 미래 공중전에서는 적기 위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적 레이더 방사 방향 지대공 미사일 위협 구역, 아군 무인기의 잔여 연료와 무장 상태, 데이터 링크 상태, 표적 우선순위가 한꺼번에 올라옵니다. 이 모든 것을 한 사람이 끝까지 완벽하게 처리하리라 기대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반면 2인승은 임무를 쪼개고 판단 실수를 줄이며 더 복잡한 전술을 안정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 만듭니다. 결국 복좌형은 속도를 높이기 위한 기체가 아니라 전투의 밀도를 높이기 위한 기체라고 보는 편이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KF-21 복좌형의 2인승은 과거의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미래형 선택입니다. 단순 비행 교육용이면 설명이 짧아지지만 유무인 복합과 센서 지휘 플랫폼으로 보면 모든 조각이 맞아떨어집니다. 시제기 숫자 복좌형 첫 비행 시점, AESA 시험, 일정 첫 양산형의 형태, 로우 US 공개 시점, 그리고 2027년 협동 비행 시험 계획까지 흐름이 하나로 이어집니다. 좌석 하나를 더 넣은 것이 아니라 미래 전장 운용 개념 하나를 미리 넣은 것입니다.